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멘탈 전도사 천만쌤이 일요일을 또 맞이해서 여러분과 또 함께 했습니다. 제가 천만 뉴스 해가지고 투자 멘탈 전도사로 다시 돌아갔어요. 옛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참 징글징글하게 여러분에게 영상도 올리고 방송도 했네요. 초창기는 진짜 멘탈 관리 잘해야 한다고 주구장창 떠들었습니다. 제 오래전에 영상을 들어본 분들은 알 겁니다. 멘탈 전도사. 투자 잘했으면 좋겠어요. 뭐 삼성전자도 기본적으로 잘하고 반도체 관련된 거 아니면 ETF 쪽도 괜찮습니다. 요즘 반도체가 좀 많이 꺾였죠. 고점 대비 많이 꺾여서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대세는 반도체라고 봐요. 트럼프의 그 입 하나로 좀 약간 주가가 좀 처지긴 처졌죠. 쳐졌어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굴곡하지 마시고 쫄지 마세요. 다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조정도 받고 폭락도 와요. 폭락도 오고 그때마다 어렵고 힘든 게 이제 고비인데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돼. 넘기면 됩니다. 정주영 우리 전 회장님이죠. 돌아가신 그 고인인 그 정주영 회장님 이런 얘기를 했어. 쉽게 생각하세요. 인생이란 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든 단순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짜증내거나 골치 아픈 일이 발생했다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해결했을 때 얻게 되는 재미를 생각한다고 하죠. 문제가 어려울수록 재미는 더 커진다. 기대합니다. 오늘 해결 못하면 내일 해결하면 되는 거고 오늘 졌으면 내일은 준비 잘해서 이기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힘도 나고 일도 잘 되고 인생도 더 재밌어요. 잘 되는 일이 갑자기 나빠지면 어쩌나 하면서 안 되는 일이 지금부터 더 나빠지면 어쩌나 뭐 그런 생각 하여튼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쉽게 해결 가능한 일도 골치 아픈 일이 돼버립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이야기한 내용 한번 잘 귀담아 주십시오. 쉽게 생각하자.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기 나름이다.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 또 한번 들려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소식도 있고 하는데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듣다 보면은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됩니다. 지방은 안 되겠죠. 파운드리는 반도체 스탁 생산을 의미합니다. 파운드리. 엔비디아, 퀄컴 같은 팹립스가 설계한 칩을 만들어주는 사업이죠. 파운드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고요. 칩을 직접 설계하는 그런 기업들이 늘다 보니까 파운드리 시장은 계속 커지네요. 지난해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규모가 1150억 달러. 이 시장의 60%를 누가 차지하느냐? TSMC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삼성이 추격을 공식화했는데 아직까지도 50%에 달하는 격차는 좁혀지지가 않고 있어요. TSMC가 파운드리만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달라요. 대만의 뭐 ASM, 미국의 AMKOR, 암코, 중국의 스태츠치팩 등 하여튼 OSAT 이게 뭐냐 그 Outsourced an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하여튼 이런 불리는 기업의 영역인 최첨단 패키징도 합니다. 최첨단 패키징이다. OSAT.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생산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이 칩에 하이닉스의 그 HBM을 묶어가지고 AI 가속기로 이제 만드는 것도 TSMC네요. 여기에 코어스라고 불리는 TSMC의 최첨단 패키징 공정이 활용이 됩니다. TSMC가 알게 모르게 해왔던 그런 사업을 수면 위로 꺼냈는데 TSMC 회장이 지난 18일 실적 설명회에서 파운드리 사업의 개념을 다시 정의한 파운드리 2.0 선포했네요. 이날 그 웨이 회장은 파운드리 2.0에는 전통적인 파운드리 사업의 패키징, 뭐 테스팅, 그리고 마스크 이런 것들을 생산 등을 포함한답니다. 마스크. 이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에다 회로를 새길 때 필요한 부품인가 봐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제외한 종합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 강조를 합니다. D램, 뭐 낸드 플래시 등 그 메모리 반도체 이외의 모든 반도체 사업에 손을 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TSMC가 새롭게 정의한 파운드리 2.0에 속하는 사업의 규모가 23년 기준 2,500억 달러 수준인데 TSMC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자사 점유율은 28%. 기존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점유율보다도 수치는 적어졌는데 TSMC로서는 손해볼 게 없다. 왜냐하면 파운드리 2.0 시장은 올해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죠. TSMC는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끌어올릴 계획이고 그 웨이 회장은 강력한 기술 리더십과 광범위한 고객 기반에 힘입어서 올해 점유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TSMC의 파운드리 2.0 선언은 전통적인 파운드리는 물론이고 이 커지는 최첨단 패키징 시장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강력한 의지인데 최근에 파운드리가 2나노 이하 공정에 진입하면서 초미세 공정에 한계가 올 거라는 전망도 있고 TSMC, 삼성, 인텔 등 초미세 공정이 그 가능한 파운드리 기업들은 7나노, 5나노, 4나노, 3나노, 2나노 이런 식으로 1 또는 2나노 단위로 차세대 공정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최근에 다르다고 하네요. 2나노 다음에 1.8나노 또는 1.6나노 그 다음은 1.4 하여튼 그 이후 로드맵은 제시한 곳이 없어요. 그만큼 선폭을 줄여가지고 공정을 미세하는 게 어렵습니다. 대안으로 떠오른 게 칩렛이라고 하냐, 칩렛. 칩렛으로 불리는 최첨단 패키징입니다. 이거 초미세 공정을 통해서 작은 칩에 그 많은 기능을 막 우겨 넣지 말고 각 기능에 최적화된 그런 공정에서 칩을 만든 다음에 이 칩들을 최첨단 패키징을 통해서 잘 묶고 연결하면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거예요. TSMC가 최첨단 패키징 코어스하고 3D IC, 인텔은 포베로스, 삼성전자는 아이큐브 등을 앞세우는 것도 이런 이유네요. 삼성은 23년부터 이제 파운드리하고 최첨단 패키징을 묶은 턴키 서비스를 앞세워서 이 고객사 대상 영업을 강화하는데 지난 6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최한 파운드리 포럼에서 HBM, 파운드리, 최첨단 패키징 간 협력을 통해서 AI 솔루션을 선보여가지고 고객의 공급망을 단순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고객사 입장에서 삼성전자에 턴키로 맡기면은 생산 기간을 개별 기업에 맡길 때보다 20% 줄일 수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삼성이 파운드리와 최첨단 패키징을 다 할 수 있는 점을 앞세워가지고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다 보니까 TSMC가 반기가 하는 겁니다. 이 파운드리 2.0을 통해서 맞불을 놓겠다 그런 해석이죠. 그 TSMC가 이제 독점 논란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있어요. 전통적인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 점유율은 60%인데 각국의 공정거래법에서 정의하는 독점 사업자야, 독점. 이 독점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수조 원대의 과징금 그리고 시정 명령 등등에서 철퇴를 맞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TSMC는 고객사에게 서비스 가격을 10에서 20% 올리고 있고 만약 TSMC가 60% 넘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올렸다면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가격 남용에 해당돼서 제재를 받을 수 있겠죠.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 여기서 AI 가습기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엔비디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네요. 그 엔비디아가 그 소프트웨어의 CUDA, 쿠다를 통해서 고객사를 묶어두고 가격을 부당하게 올렸거나 경쟁사를 배제했는지 살펴봅니다. 파운드리 2.0 선언으로 이제 TSMC가 이제 속한 시장이 전통 파운드리의 패키징 테스트까지 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350억 달러 규모인 패키징과 테스팅, 마스크 제조 시장 등에서도 전통의 강자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TSMC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웨이 회장이 컨퍼런스 콜에서 파운드리 2.0 시장에서는 23년 기준 TSMC 점유율이 28%라고 강조한 것도 독점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점 참 무섭죠. 요즘 보니까 또 주가의 결정 요인을 매크로 환경과 밸류에이션, 실적으로 구분했을 때 상반기에는 실적이 가장 중요했다고 합니다. 실적 중요합니다. 하반기 주식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매크로 환경은 중립적인데 인플레드라로 미국 10년 금리는 하향 안정화 흐름을 기대하고 그런데 주가와 밀접한 경제 성장률과 그 물가 상승률, 그 스프레드 축소폭이 크지 않아요. 밸류에이션 회복도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하반기 금리 그 하향 안정화가 기대되지만은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압력으로 주식시장 할인율이 큰 폭으로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죠. 국내 기업들의 실적은 반도체를 제외하니까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고 기업 재고 부담으로 회전율 하락이 지속됩니다.
매출 증가율 둔화로 재고 축소가 필요한 상황이고 올해와 내년 실적 컨센이 과도하다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인 8월 초까지 기존의 그 주도주 중심으로 완만한 주가 상승을 전망을 하는데 9월에 10월 그 실적 하향 본격화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2005년 실적 증가 기대에 따른 주가 회복이 예상은 되죠. 실적 하향 조정으로 반등폭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주도 업종 선정 기준은 이익이에요. 선호 업종은 이익 모멘텀 부분에서 반도체, 화장품, 조선을 꼽아요. 이 밸류 부분에서 자동차, 은행인데 상대적으로 재고 부담이 낮아지고 있는 턴어라운드 부분에서 IT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화학, 비철, 금속 관심 대상이겠죠. 특히 반도체 업종은요. 국내 기업 합산 영업이익에서 반도체 비중이 23년 0.1에서 24년 23%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향후 실적 상향이 나타나면 비중은 더 높아질 전망이죠. 이 반도체 턴어라운드 국면에서 코스피 내 삼성과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은 평균 11%포인트 증가를 했어요. 11% 증가를 했고 23년 1월에서 24년 현재 5.6% 정도 상승을 했죠. 과거의 반도체 시가총액 그 비중 상승폭을 감안했을 때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상승 여력은 충분합니다. 충분하다. 화장품 업종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요즘 화장품 조금씩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아모레퍼시픽, LG생건 하여튼 대형주의 이 모멘텀이 회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12개월 선행 PER 17.9배네요. 과거 평균 수준의 밸류에이션인데 실적 향상과 함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그래요. 하반기 주가 결정은 실적이다. 실적이 중요하다. 실적이 전부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실적이다. 삼성전자 주가 오르는 거 실적이기 때문에 삼성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HBM 승인 떨어질 거고 D램 메모리 겁나게 팔리고 낸드 가격 오르고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휴대폰 잘 팔리고 결국은 삼성이 정답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성 좋아하는 분들은 갖고 있고 삼성을 투자할까 말까 하는 고민들은 하시는 분들은 한 6개월 정도 꼭 공부하시고 멘탈 관리 가지셔야 합니다. 천만쌤과 함께 멘탈 관리 한 6개월만 하면은 천하무적이 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 시간에 봬요.